이런 표를 만들어 보세요. 그러니까 3월에 그러니까 학생부에 들어가는 항목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. 학생부에 들어가는 항목만 이렇게 쓰는 거를 하지 말고 3월에, 4월에 수행평가는 뭐가 있었고, 발표는 뭘 했고, 동아리는 어떤 걸 했고, 질문은 뭘 했고, 이런 거를 써보는 겁니다.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 써보는 걸 하는 거예요. 자, 요 부분, 요거를, 뭐 양식을 만들어 드릴까도 생각해 봤으나, 양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생각 같아요. 저희가 생각할 때는.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해봐야 되니까, 이걸 엄마 이렇게 해봐, 이렇게 딱 바로 양식까지 다 주면은 애들이 거부감이 나죠.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편하게 많이 하시던 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뭘 하게 되면 이런 거를 한번 써보자 라고 아이랑 해보시는 거죠. 이걸 써보시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쓰느냐. 구체적으로 쓰는 게 핵심이에요. 구체적으로. 그러니까 이건 지금 칸이 되게 조금이지만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. 네, 구체적으로 쓰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여기서처럼 왜, 어떻게, 그래서 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써본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 아이와 잘 협상을 해서 이걸 써보는 걸 하시는 겁니다. 왜?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는데 왜? 수행평가 왜가 어딨어? 시켰으니까 수행평가니까 그게 왜죠. 수행평가니까 그게 왜일 수 있어요. 그쵸? 또는 수행평가 중에서도 선택적 수능평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, 둘, 셋.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수행평가로 제출해! 라고 했는데 내가 두 번째 걸 골랐단 말이에요. 그럼 두 번째 거를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왜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죠. 그쵸? 예. 그러니까 지금 왜, 어떻게, 그래서를 떠올리면서 저거를 써보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다음번 수행평가 때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또는 다음번 수행평가 때는 어떤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해볼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아, 이렇게까지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나? 지금 학종을 하고 있고 학종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. 그리고 학종으로 어떻게 하면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?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거잖아요. 근데 학종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저런 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까지로 생각을 했을 때 왜, 어떻게, 그래서 라는 이 세 개의 부분을 중심으로 저기다 서술을 해보는 겁니다. 때때로는 그냥 뭐 아주 신변 잡기 같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뭐 누가 내가 이거를 수행평가 주제로 골랐는데 이 주제를 고르니까 2명밖에 없었는데 뭐 2명 중에 하나가 나보다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다. 그래서 엄청 쫄았다.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걸 써보면서 근데 그 아이를 한 번은 이겨보고 싶었다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어차피 나보다 잘하는 아이니까 내가 그 아이한테 좀 뭔가를 많이 물어보면서 이 수행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.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자꾸 해보는 것이 학종에 맞는 아이로 잘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단 말이죠.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. 한국사라고 해서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라고 하고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귀향과 택시 운전사에 대한 시청 보고서를 썼다. 그리고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역사가 현대문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.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.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쓰는 행위 자체는 좋은 거예요. 되게 좋은 거예요. 예시로 저희가 내보냈던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왜 어떻게 그래서 비추어 보면 이 왜 어떻게 그래서와는 거리가 멀어요. 즉 왜라는 것은 여기서 위안부 피해자나 민주화항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며 어떤 차관점을 얻었다라는 것이 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그 왜에 해당하는 걸 써야 되는 겁니다. 그 왜에 해당하는 걸 쓰고 그러면 그것을 여기 보면 역사가 현대문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방식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더러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즉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든지
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다 같이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.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럼 이거를 쓰고 났더니,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활동으로 연계가 됐었는가, 또 나는 어떤 식의 변화가 생겼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,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때,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경향성을 갖고, 즉, 그게 이제 일관성이잖아요. 일관성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고민하고 있는 것들로 전부 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, 그걸 갖고 전체적인 틀에서, 그러니까 이 단계로 머물지 말고 여기 위에 있는 요 정도 서술의 단계로 와서 저 위쪽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써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겁니다. 밑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거 이쪽에 보면은 6월 11일 날에 대해서 발표를 했대요. 그래서 그 아이돌 음악의 문학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, 문학 시합 시간 중에 일상생활 속 문학이라는 주제로 무작위 발표를 하던 중에 이제 제시한 의견을 선생님께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. 나 잘났어, 잘했어,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형태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,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도 여전히 뭐가 없어요. 어떻게와 그래서가 없죠. 그러니까 왜는 있어요. 왜는 있죠. 왜는 뭐예요?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학이라는 이 주제로 무작위 발표를 하던 중에 내가 어떤 의견을 냈더니 그걸 발표하라 그래가지고, 그게 왜에 해당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왜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으나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? 큰 호응을 받았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나왔던 노래 중에 왜 태양을 피하는 법이라는 노래가 있죠. 기억나시나? 비였나요? 비? 태양을 피하는 법이라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태양을 피하는 법에서 태양이 은유잖아요. 은유고 태양이 바로 너죠. 그래서 너를 피하는 법,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아무리 어디를 가도 태양이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도 내가 어딜 가도 피할 수가 없고, 너를 피하는 법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. 뭐 그런 내용이 태양을 피하는 법이지 않습니까? 그게 바로 일상생활 속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그 일상생활 속의 문학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은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내가 발표했다. 그게 어떻게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. 그럼 그래서 뭘 했냐?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음악 듣기를 되게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듣는데, 그 음악들에는 은유가 있는 음악이 있고 직설적인 음악이 있더라. 그래서 그 직설적인 음악은 어떤 것이고 은유적인 것은 어떤 것이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학과를 가야 되겠네?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뭘 좋아하니?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, 너는 뭘 하고 싶니?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애한테 뭘 하고 싶니는 폭력이잖아요. 나 멋진 말 한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애한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? 네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해봐. 그건 폭력이지 않습니까? 그런 폭력을 우리가 폭력인지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. 저도 그럴 거예요.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예를 들면 입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시 공부를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폭력일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폭력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엊그저께 이렇게 쓴 거잖아요. 입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? 입시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내가 생각하기엔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다. 그 5가지의 목적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하나나 2개만 해당되기라도 하면 공부 같이 하시죠. 저와 같이.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글이었거든요. 글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기는 하지만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
그게 너는 왜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희망과 이런 것이 없니? 이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 줘야죠. 예. 근데 좋아하는 게 뭔지 물었을 때 애들,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말 안 해요. 왜 말 안 하겠어요? 좋아하는 거 말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? 좋아하는 거 나는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도 이게 그래 좋은 거라고 말할까? 인정해 줄까? 인정하지 안 해주면 어떡하지? 예. 그럼 인정 안 해주면은 그때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말 안 하는 건 아닐까요?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그 좋아하는 걸 먼저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 좋아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어른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는 아니에요. 축구 선수는 아닌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.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축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향성, 그 축구를 좋아하면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찾아주는 게 어른이 할 일이잖아요.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하지? 이상적으로 말하면. 왜냐하면 아이는 그냥 그 아이의 아이니까. 우리가 빚는 도자기가 아니니까. 그러니까 그런 부분, 그러니까 이 조금 다른 얘기로 했는데,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아이가 이거를 써보게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거를. 그러니까 왜, 어떻게,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써보게. 예. 그런 방식으로 자꾸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.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. 그래서 요 앞에서 그 형태, 예, 그 형태를 먼저 그 아까 표 있죠? 예, 그 표 자체를 갖고 먼저 만드시고 그 표를 갖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?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막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이렇게 막 적혀 있을 때 이 적혀 있는 거를 분류를 해보시는 거예요. 자, 이때 분류 기준이 뭘까요? 어떤 표시를 해야 될까? 여기 이제 적혀 있어요. 수행평가는, 뭐 어떤 것들 때문에 했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막 이걸 진행을 했고, 그리고 나서, 이거는 나한테 이런 영향이 있었어. 굉장히 어떤 아이가 충실하게 저걸 썼단 말이에요. 저렇게 충실하게 막 쓴 게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막 이렇게 써놓은 이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저거를 분류를 할 거예요. 그럼 저거를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요? 또는 저기다가 그렇게 다 써놓은 다음에 제가 뭔가를 하나 더 쓰게 할 거란 말이죠. 저 활동들을 분류를 할 거예요. 그럼 뭘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?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할까? 그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? 예, 저기다가 뭘 쓰면 좋을까? 3월에 수행평가 뭘 했는데, 거기다가는 뭘 쓰지? 아니면 뭐 4월에 발표를 했는데, 발표 옆에다가는 뭘 쓰지?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그럼 저게 뭐냐? 다나님 비슷해요. 평가 기준 되게 비슷해요. 제가 아까 기억나세요? 앞에 학교 생활의 중심 요소 8가지 있었죠. 학교 생활의 중심 요소 8가지. 그 8가지를 여기다가 써보는 거야.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구나. 5월에 저거는, 아니면 4월에 저 수행평가는 깊이나 확장성을 잘 드러내는구나. 아니면 3월의 발표는 참여와 적극성을 잘 나타내는구나. 아니면 3월에 어떤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는 관심 분야가 잘 나타나는구나. 또는 5월에 발표했던 건 탐구 의지를 잘 나타내는구나. 이거를 써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의 그 중심 요소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내가 어떤 거를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부족하고 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.
요 괜찮죠, 요거. 예. 요거 좀 괜찮잖아요. 예. 해마다 한 번씩 제가 하는 표입니다. 예, 해마다 한 번씩 제가 하는 표인데, 이게 또 들을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, 또, 저런 게, 있었던 것 같은데, 이제는, 저게 예전에 들었을 때는 뭐야? 이랬었는데, 지금 들으니까 좀 더 이렇게 잘 와닿기도 하고, 막,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, 요렇게 한다. 그러면, 이 다음번에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. 막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, 제가 앞에 막 되게 이상적인 얘기, 뭐 뜬구름 잡는 얘기,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을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가는,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교 생활도 굉장히 충실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아이가, 뭔가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. 이게 늘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연하고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래서 늘 힘들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쑥쑥 보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의욕을 갖기도 하고 좀 더 달려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저걸 저렇게 정리를 해보는. 근데 이게 뭐 수행평가가 이렇게 한 줄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과목별로 뭐 수행평가가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. 뭐 그러실 수도 있죠. 수행평가 하기도 맨날 밤새고 바쁜데 저걸 어떻게 정리하냐. 그러니까 수행평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다 잠깐 메모로 이렇게 써두고 나중에 또 이렇게 그걸 갖고 이렇게 정리하는 때를 또 두면 되는 거니까 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또는 뭐 집에서 좀 쉬고 뭐 이럴 때 그럴 수 있을 겁니다. 얼마든지.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최대한 시간을 빼서 저렇게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를 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이 부분. 그러니까 이 앞에서 8개의 요소가 있었습니다. 그쵸? 그 8개의 요소를 여기에다가 적용시켜서 써놓는 부분들을 노력을 한다.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, 그리고 이거를 갖고 자신감을 좀 더 갖게 되면 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할 수도 있고,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되셨죠? 자, 넘어갈게요.